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틀 전 논평에서 리비아의 게롤드 위처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대사 하나를 인용했었잖아요. 악은 악일 뿐이다. 정도가 덜하든 심하든 혹은 적당하든 차이는 없다. 정도는 제멋대로이고 경계 또한 흐릿해졌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윤석열이 싫은 이재명 쪽에서 볼 때 윤석열은 도망갈 데가 없는 100% 악입니다. 그냥 악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악마인데 악마라도 보통 악마가 아닙니다. 특히나 보수파 쪽에서까지도 그 가장 대표적인 아주 유명한 그 정규재라는 분의 표현을 그대로 빈다면 윤석열은 일제도 울고 갈 최악의 정치검사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야사에서 본 이야기인데 그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나오는 그 종로경찰서의 악질 형사 미화 경부가 있잖아요. 무릇 이자한테 걸려들었다 하면 남자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거의 대부분이 모두 이자한테 얻어맞다 보니까 바지에 오줌을 싸곤 하는데 여자들을 취조할 때는 여자들은 먼저 얻어맞지 않고 처음에는 아주 부드러운 좋은 말로 취조를 한대요. 그러다가 이제 말을 잘 듣지 않을 것 같으면 아주 갑작스럽게 갑자기 그 서류상을 탕 하고 소리나게 내리치면서 너 진짜 죽고 싶어 하고 이렇게 을러맨다는 거예요. 종로경찰서에 잡혀가서 이 미화 경부한테 취조를 받아봤던 여자들이 열이면 열 모두가 이 작가 그 탕 하고 서류상을 내리칠 때 바로 놀라서 오줌을 싸버리곤 한다는 그런 기록을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보수파 논객 정규재 선생이 윤석열을 가리켜 일제도 울고 갈 최악의 정치검사라는 이 비유 좀 과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 윤석열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에게 불려가서 심사를 받았던 신정아가 이 윤석열의 그 공갈과 협박에 겁을 집어먹고 오줌까지 쌌다고 자서전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윤석열이 악마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데 저는 한 표를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또 이재명을 가리켜 세상에 둘도 없을 한마디로 도둑의 정과 사범에 정말 별의별 언어가 모자라서 그 표현이 불가할 지경이잖아요. 그러니 제3자의 입장에서야, 그러니까 특히 중도의 부동층의 제3지대의 국민들 입장에서야 진짜로 어느 한쪽의 말만 듣고 다른 한쪽을 무작정 악마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 안철수 후보님의 지지자들 속에는 이재명이 싫어서 온 진보 쪽의 국민들도 있는가 하면 또 윤석열이 싫어서 온 보수 쪽의 국민들도 있는데 이 두 부류의 현재 안철수 후보님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의 목소리냐면 이재명보다 이준석이 더 싫고 이준석이 싫어서 도저히 윤석열을 지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반복할게요. 이재명보다 이준석이 더 싫다. 자, 이 이준석이 누굽니까? 현재 이 국힘당의 당대표잖아요? 그것도 현재 성상납 의혹으로 경찰이 지금 한창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정말 더럽고도 미스급기를 이를 데가 없는 자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 때문에 같이 싫기는 이재명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이재명보다 이 이준석이 훨씬 더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이준석을 대표로 하는 이 국힘당이 사이에서 이준석이 싫은 중도의 유권자들은 오히려 이재명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도경을 통하여 조사를 진행해 본 바로 이재명보다 이준석이 더 싫고 나아가 이준석이 싫어서 윤석열을 지지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은 이 이준석 때문에 안철수의 지지자들로부터 모조리 외면당하고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원래도리대로라면 이 이재명과 윤석열로 굳어져버린 양강구도화에서 윤석열은 현재 중도와 부동층에 머물러 있는 보수 성향의 지지층들을 얼마든지 넉넉하게 어쩌면 지금쯤은 완전히 흡수할 수 있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을 보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윤석열의 현재 지지율 여전히 맥시멈 치고 올라가 봐야 40% 초반에서 지금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40%대 초반이 윤석열의 한계인 거예요. 이 한계 더 이상 지금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샤이 이재명은 있어도 샤이 윤석열은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주 넉넉하게 이재명과 윤석열이 각자 40%씩 나눠가지고 있다고 치고 나머지 20% 가운데 10%는 안철수 후보님의 지지층입니다. 자, 이 지지층은 정말 지난 10년 동안을 오로지 안철수 후보님을 쳐다보고 따라왔던 한마디로 콘크리트를 넘어 강철과도 같은 그런 단단한 지지층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10%, 그 10%가 전부 다 이재명이 숨은 표일까요? 그럴 수는 없죠. 이 방면의 전문가들은 이재명의 숨은 표를 찾기는 3%에서 많게는 5%로까지 짐작하고 있더군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절반은 5%가 남는데 이 5%에서 3% 정도는 진보 쪽에서 확실하게 이재명이 싫어서 정말 양심상 도저히 이재명을 찍을 수 없다고 마음먹고 떨어져 나온 그런 진보 성향의 표이고 나머지 2% 정도는 보수 성향의 표인데 이 표야말로 이준석이 싫어서 그야말로 죽도록 이재명이 싫어서 안철수 후보님에게로 마음을 확실하게 굳히고 있는 그 진보 성향의 표와 똑같이 양심상 도저히 성접대 의혹으로 경찰에서 조사까지 진행 중인 이 더럽고도 미스꺼운 자가 당대표로 있는 이 당의 대선 후보 윤석열을 지지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안철수 후보님에게 머물러 있는 그런 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때문에 만약 이대로 어느 누구와 누구의 단일화니 연대니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쭉 사자구도로 나가게 된다면 이재명의 지지율은 아주 쉽게 40%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40%는 샤이 이재명, 즉 이재명의 숨은 표까지 모조리 합친 최고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또한 40%에서 45% 사이가 최대치일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안철수 후보님이 붙잡고 있는 10%, 이 10%는 아주 견고한 지지층이잖아요. 요즘 계속 들쑥날쑥하기를 이를 데 없는 그런 지지율 조사에서 안철수 후보님의 지지율이 때로는 8%, 또 때로는 7%까지 내려가고 또 때로는 10%, 11%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이 10%는 아주 견고한 정말 죽으나 사나 안철수 후보만을 따르는 그런 견고한 지지층이라는 것은 이미 증명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은 40%에서 41 내지 42%가 나오고 윤석열도 40%에서 41% 또는 42%가 나올 수 있는데 나머지 5% 가운데 이들이 모조리 안철수 후보님에게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면 저는 안철수 후보님께서 최종적으로 받게 될 지지율이 15%에서 18%까지 이르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윤석열의 지지율이 지금처럼 박빙으로 이제 붙어지게 되면 그 나머지 5%의 숨은 표에서 최소한 2% 내지 3%는 이재명 쪽으로 가버릴 가능성 또한 없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죠. 다름 아닌 바로 이재명보다는 이준석이 훨씬 더 싫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준석이 싫어서 절대로 윤석열은 못 찍겠다는 사람들과 제가 수차례나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준석이 국힘당 당내 의원총회에서 사퇴안이 가결되는 바로 그 순간에 윤석열이 불쑥 나타나서 이준석을 살려주고 품에 안아버렸던 그 순간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할 때마다 한결같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윤석열은 바로 그 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나게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무슨 대가일까요? 바로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윤석열에게는 가장 위험한 한마디로 어마무시한 사자구도로의 고착화, 즉 이준석이란 이 최대의 야권 단일화 파괴 분자를 품어 안은 그 대가로 사실상에 있어서 보수파를 살릴 수 있었던 9명의 동아줄이나 전혀 다를 바 없었던 안철수를 이제는 철저하게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혹자는 또 이렇게도 변명합니다. 그래도 그때 이준석을 버리지 않고 품어 안았기 때문에 윤석열은 이준석으로 대변되는 대한민국의 2030 젊은이들의 지지율을 얻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른바 이준석으로 대변된다는 2030은 남녀 갈라치기를 해서 얻어낸 젊은 남자층의 아주 불투명하고도 불확실한 2030들인 것입니다. 그럼 2030의 여자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세상의 절반이 여자이고 하늘의 절반이 여자이고 국민의 절반도 여자입니다. 우리의 할머니가 여자이고 우리의 어머니가 여자이고 내 아내도 여자이고 내 딸도 여자입니다.
자, 이준석의 2030은 세대 갈라치기를 넘어 남녀 갈라치기에서 얻은 일종의 착시 효과에 지나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이준석을 붙쫓으면서 인터넷에서 댓글 장난이나 벌이고 있는 그 2030의 그야말로 돌연변이나 전혀 다를 바 없는 아주 수상한 청년층의 댓글 장난에 놀아나 그것만 가지고 대한민국의 젊은 층 다수가 나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라는 이런 망상 때문에 지금까지도 윤석열의 지지율은 정권 교체를 열망하고 있는 50%에서 60%대의 그 지지층이 한참 못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지금 40대 초반대에서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첫째도 둘째도 그리고 셋째도 누구 때문일까요? 물론 윤석열이라는 이 못난 정말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정말 형편없는 그 후보 본인 탓도 있겠지만 순수 공학적인 구도에서 보면 그 원인은 다름 아닌 바로 윤석열이 곁에 이준석이라는 이 보수파의 최대의 밉상이 틀고 앉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윤석열은 결국 이준석 때문에 일시 흥한 듯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100% 이준석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이재명보다 이준석이 더 싫다고 아주 대놓고 말하고 있는 현재 부동층에 머물러 있는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 2%대 3% 이분들은 100% 그대로 안철수 후보님께로 향할 것이며 그러나 현재까지 안철수 후보님께 머물러 있었던 1%에서 2%의 그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은 다시 이재명에게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이 1%에서 2%는 이재명보다 이준석이 싫고 이준석이 싫어서 윤석열에게는 아주 침까지 뱉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반해서 이준석은 계속 안철수 쪽으로 걸뜯고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나아가 인간적인 모욕까지도 아주 서슴지 않고 있는데 반해서 이재명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까지도 계속 시종일관하게 안철수 쪽을 향하여 호의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 이준석이 죽도록 싫은 부동층의 유권자들 가운데는 안철수가 윤석열보다 차라리 이재명과 손잡고 연대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또한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샤이 이재명, 즉 이재명의 숨은표가 3%에서 5%,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이준석이 싫어 도저히 윤석열을 지지할 수 없는 부동층의 안철수의 지지 세력 2%에서 3%까지 합치면 지금 이재명의 지지율에다가 최소한 적게는 8%에서 많게는 10%까지도 합쳐질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 계산은 그냥 제 혼자가 내린 계산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여기 미국의 뉴욕과 그리고 뉴욕 인근의 뉴저지 한인들을 합치면 25만 명에서 30만 명이 납니다. 나아가 전체 미국 내의 한인 인구는 아마 200만 명을 돌파하고 있을 거예요. 이 미국 내에도 현재 한국의 대선 상황을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 뉴욕에만도 윤석열의 지지자들과 이재명의 지지자들 그리고 안철수의 지지자들이 각자 모임을 가지면서 굉장하게 열띤 논쟁도 벌이곤 하는데 물론 저는 안철수 후보님의 최고의 열성 팬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방송에서 제가 추산해낸 이 결과는 제가 혼자서 추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전문가들에서 고견을 경청했고 의견들을 종합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 제가 그 결과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안철수 후보님께서 끝까지 완주하게 되면 안철수 후보님의 최종 지지율은 18%가 나옵니다. 이재명은 1.5% 간발의 차이로 윤석열을 이기는 것으로 나옵니다. 결과는 다자구도에서 윤석열은 100% 이재명에게 지게 됩니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논평들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도덕성이 최대의 강점인 안철수 후보님의 국민의 당과 도덕성을 넘어 인간성 모든 면에서 발바닥 수준인 이 성접대 의혹의 당대표 이 이준석이라는 자가 국힘당의 당대표로 있는 한 이 두 당이 합당하는 일은 결코 하늘땅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 매일같이 기사들에서 쏟아지고 있는 무슨 단일화니 합당이니 이따위 설왕설래들을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합당을 파괴하고 단일화를 파괴하고 연대를 파괴하고 공동정부 파괴하고
모든 것을 파괴한 그 주범은 이준석이라는 사실, 이건 천하가 다 아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를 품어안은 윤석열의 입장은 그때 벌써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봐야 합니다. 현재 이걸 망각하고 있는 특히나 보수파의 그 정신 나간, 한마디로 치매 직전이나 전혀 다를 바 없는 정말 멍청하고도 사리분별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박찬종이니 정광훈이니 고영준이 김문순이 고영신이 고성국이니 신혜식이니 하는 이런 정신나간 툴튜브들이 허구한 날 계속 단일화니 공동정부니 DJP식이니 하는 그 끝없이 떨어대고 있는 야단법석들, 정말 한심하게 일 데 없는 보수파 노인님네들 제발 좀 정신 차리십시오. 특히 무슨 단추위의 위원장이라는 박찬종 씨는 이제 대놓고 안철수 후보님을 향하여 사퇴하라고 떠들어대고 있던데, 그게 단추위라는 데서 내놓은 최후의 방안이라는 겁니까? 지금 단일화 누가 무서워하고 있고 누가 거절하고 있고 누가 파괴하고 있습니까? 무서워하는 자는 윤석열이요, 피하는 자가 윤석열이요, 파괴하는 자가 이준석인데, 박찬종 씨는 지금 단일화를 무서워하고 회피하고 거부하고 파괴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그나마도 여론조사로 한번 단일화라는 것을 해보자고 하는 안철수 쪽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사퇴부터 하라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늙어도 이렇게나 사리분별력이 없이, 아니 이건 그냥 늙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정신이 헷가닥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게 아니라면 정말 진짜로 늙어도 아주 더럽게 추하게 늙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한다는 것이 너무 많이 했군요. 기왕 말이 길어진 바에 좀 더 하죠. 저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김영삼이 군부 독재의 기승자 노태우와도 손잡았고, 김대중도 역시 군부 독재의 기승자였던 김종필과도 손잡았습니다. 지금 와서 누가 이걸 비판합니까? 정치란 바로 이런 거잖아요. 하물며 반문인 안철수와 비문인 이재명이 손잡지 못할 이유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성접대 의혹으로 경찰이 수사 중인 이준석 같은 이런 자가 당대표로 있는 이 더럽고도 메스꺼운 썩을 대로 썩어버린 보수파 국힘당과 무슨 당대당 연대니 내지 나아가서 합당까지 염두에 둔 이와 같은 단일화란, 이건 지난 10년 동안의 그 지난한 여정 속에서도 한 채 티끌도 허락하지 않았던 정말 깨끗한 안철수 후보님의 도덕성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진보는 물론이고 중도의 부동층의 제3지대의 모든 국민들이 결코 윤석열의 그 검찰공화국이 출범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사자구도로 가면 윤석열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재명에게 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100% 확신합니다.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바라건대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그 영혼까지 팔아서라도 시기에 그 탁치고 정권교체를 외치되고 있는 윤석열과 나아가 보수파 국힘당과 절대로 손잡는 일이 없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